이번 영상은 이 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캔들, 쉽게 말해서 봉이죠. 많이들 아실 건데 이제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가면 양봉이다. 그리고 시가가 종가보다 내려가면 은봉이다.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텐데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은 많이 아실 거고요. 이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캔들의 위치나 거래량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책에서는 주로 여기 뒤에 나오는 샛별형, 망치형, 적산병, 흑상병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런 용어를 알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고, 굳이 몰라도 매매하는데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이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이제 글은, 이 영상은 원리 그리고 제 생각을 기반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한 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캔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아시게 될 겁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닥에서 자바입니다. 저는 유료 강의 1000만 원 이상 쓴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 순서는 이제 캔들의 정의부터 이제 마지막 결론까지 해가지고 이 영상을 마무리를 좀 할 거고요.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캔들의 정의는 일본의 쌀 장수가 이 쌀 거래 가격이 정리가 용이하도록 이런 캔들 차트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가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든 것이 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시가부터 종가까지 가격을 표시하기 위함이고요. 이런 정보를 원한 건 아닐 테니까 이제 다른 걸 말씀해 드리면,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지 않고 이 종가선 차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그걸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작성을 했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블로그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주소 달아 놓을 테니까 블로그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게 이제 봉 차트입니다. 이 캔들 차트라고 하죠. 이 캔들 차트를 이렇게 보는데, 근데 아래에 보는 거는 제가 말했던 이 종가선 차트입니다. 이 종가선 차트 같은 경우 종가의 가격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종가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매매하는 방식, 이 주가가 여기 나오는 5일 이동평균선, 저한테는 분홍색 선인데요. 이 5일 이동평균선이 돌파하는 순간이나 혹은 이제 돌파 후에 눌렸을 때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장점이 이제 주가가 5일선 위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그었는데, 그냥 5일선을 그동안에 넘지 못했 7월 29일 날에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할 때, 그러니까 이런 돌파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초보자가 따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고, 이게 하려면 이제 주도주나 거래대금, 그다음에 재료 같은 거 이제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블로그에다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 캔들의 정의였고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 말할 게 없고, 바로 이제 캔들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바닥스탁 카페 스탬인 아름답게님께서 해주신 내용이라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링크를 또 달아놨습니다. 이제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게 봉을 조합하면 60개가 넘는 봉이 나온다는데, 이거 뒤에 얘기한다 했는데 작성을 못했습니다. 별로 이걸 알아야 되나 싶어서. 대신에 이제 쉽게 보는 게 이 조건 검색식에서 0150 화면입니다. 이 키움증권인 여기 이 조건식에 보면은 패턴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패턴 분석에서 여기 기본적인 캔들 보시면은 롱바디, 양봉, 음봉, 숏바디 이렇게 해갖고 엄청 많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봉의 종류가 엄청 많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것 가지고 이렇게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나중에 되면은 한번 이런 것도 하나씩 찾아보면서 넣어보면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모습이 그러니까 상승 반전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보면은 얘 같은 경우 이 블루시 인걸핑, 이거는 잘 모르겠고 상승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동안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가 이 음봉이 이어졌다가 그 다음날에 이제 이 조건이 만들어지는 양봉을 보면은 이 양봉이 앞에 있는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상승 장악을 했다, 이 추세를 좀 바꿨다라는 거를 이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봉이 만들어진 거고, 잠깐 일봉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여기 GS 글로벌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던 종목이 앞에 이런 음봉보다 양봉이 이 음봉의 종가를 넘어주었다, 시가를 넘어주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종목이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상승 잉태형은 오히려 이 앞에 있는 음봉보다 양봉이 작아지는 모습을 만들어 준 거고, 하락 이런 십자 형태 이런 모습들을 쉽게 조건 검색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걸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은 일단 종가가 고가로 끝이 난 겁니다. 이런 봉이 나오기 위해서 시장에 좋은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무상증자 테마, 코로나 테마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습은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높아질수록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데,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원리로 보면은 이제 종가가 고가보다 낮을 확률이 98%입니다. 대부분 고가가 위에서 만들어지고 종가는 좀 떨어지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거. 하지만 2%의 확률 정도로 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이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같은 경우 결국 종가가 고가로 끝이 나게 되죠. 왜냐하면 30%의 제한 폭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대명에너지가 이제 상한가가 나올 때 매수를 좀 했는데, 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 상승 제한이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한가라는 게 이슈나 재료가 좋기 때문에 며칠 지나서 50%, 100% 이상도 상승할 수 있지만 당일에는 30% 상승 제한 폭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한 상태를 좀 상한가라고 생각하면 또 편합니다. 이 상한가의 정의가 조금 색다롭지 않나 싶은데, 더 이제 상승할 수 있었는데 그 상승이 가로막힌 겁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다음날에 갭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큰데, 그 이유는 전날에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원리 하나만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 특히 이 상한가를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볼 건. 제 경우에는 일단 대명에너지를 이 7월 29일 날에 이제 중간에 이제 매수를 한번 했습니다. 장중에. 그러다가 위에서 50%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상한가에서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당장에 무턱대고 달려드는 건 안 좋고, 천천히 다음 글에서 매집도 알려드리고 1차 상승 같은 거 이제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 그거를 익힌 다음에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상한가 종목 쉽게 찾는 방법은 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보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블로그 오셔서 보면 되고, 장대 음봉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장대 양봉의 반대다. 장대 음봉도 다음날 하락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망치형이랑 영망치형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망치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이 시가가 저가보다 높은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종가랑 고가는 똑같은 모습이, 이런 망치형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시가가 여기였는데 여기가 시가인데, 시가보다 이 고가가 높고 그다음에 이 종가랑 저가랑 같은 모습, 이런 역망치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많이들 보실 겁니다. 나중에 이따가 또 보게 되면은 이야기하겠습니다. 망치형을 쉽게 말해서 저는 좀 장대 양봉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의 위치는 그런 조건들은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망치형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저가보다 시가가 높다라는 이야기인데, 밑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면은 이 시가가 만들어지고 이 매도세가 많아지면서 주가가 시가보다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가보다 주가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첫 번째 네모박스에서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해가지고 주가가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파란색 동그라미에서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면서 이 시가를 돌파했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일봉상에서 이 망치형의 모습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특히나 이 시가를 돌파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그 뒤에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에서 대체 왜 매수를 사람들이 할까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봤던 이 장대 양봉에 대한 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침에 나온 이런 매도세를 잡아먹으면서 다음날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카나리오 바이오처럼 추세가 계속 하락하던 모습이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런 망치형의 모습이 나오고 난 뒤에 이 주가가 나중에 며칠 뒤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다음 십자형 같은 경우는 이제 도지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도지봉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이룰 때 만들어집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대성창투인데, 도지봉의 특징은 이제 거래량이 전일에 비해서 이런 상한가 다음날 전일에 비해서 감소를 합니다. 거래량이 많아지는 조건은 매수세나 매도세가 엄청 강하면 거래량이 많아지는데, 거래량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이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 혹은 누군가 시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매도를 해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내려가려고 하면은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영화 작전의 자전거래에 대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뭐 유튜브 링크 있고요. 제 거는 아닙니다. 제 영상은 아니고. 그래서 도지봉이 나오면은 이제 추세를 지속하거나 추세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좀 이렇게 좀 했으니까 여기서 보시고, 지금 시간이 제가 10분 안에 끝내려 했는데 빨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블로그에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나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전에 이전 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패턴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찾아서 다음에 상승할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전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욕은 좀 하지 마시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연상, 그러니까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에도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다가 점점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런 뒤에 이런 도지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뒤에 이 도지봉 뒤에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상증자로 상승을 했다가 약발이 좀 떨어졌는지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하락하던 종목이 도지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모습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고 과거에 나왔던 종목보다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대성창투인데 이거 한산 개봉 기대감으로 그때 상승했고 지금 개봉 후에 지금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데 일단 7월 20일 날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뒤에 26일까지 좀 상승 짧게 했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이어집니다. 이 하락이 이어질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었던 이 도주봉행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이제 금요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4등분선 제가 알려드린 4등분선 있죠. 4등분선을 그어보니까 중간 라인에서 도주봉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개봉 기대감으로 상승한 뒤에 막상 개봉을 하니까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들 여기 있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만약 세력이 팔았다면 거래량은 많이 터졌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세력의 물량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4등분선을 그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상한가의 가운데 라인이었다. 이거 4등분선은 여기 맨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 이런 거 해놨습니다. 이 가운데 라인에서 추세를 전환하는 도지봉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도지봉,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모습. 그동안에 하락 추세였는데 하락 추세는 대부분 매도세가 강해서 음봉이 만들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비슷한 도지봉의 모습은 더 이상 하락을 좀 멈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한산 개봉 닷새 만에 200만 명 돌파.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좀 크다. 이런 차트와 재료가 맞물리는 종목을 한번 보면 좋다. 넵튠입니다. 넵튠도 7월 13일 날 상한가를 가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종가 위에서 계속 주가가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상한가 종가 위에서 두 번의 망치형의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뭔가 종가를 지키는 모습이죠. 거래량이 원래 줄어들면은 매수세는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 매수세가 감소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가가 빠지기 마련인데 누군가가 상한가 종가 위에서 주가를 좀 위치시키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세를 잡아먹으면서 이 종가를 고가까지 올려놓는 망치형의 모습이 나오게 된 거죠. 특히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차트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 확인을 했으면 이런 박스권의 저점을 손절로 잡고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조건 검색 얘기고요.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캔들에 대한 종류나 이런 것들 다른 블로그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이게 주식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래도 일단 알면 좋으니까 이 기록을 좀 해놨고 하지만 이 주식에서 차트뿐만 아니라 재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재료 저도 차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재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재료에 대해서 생각들도 하나씩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매집에 대해서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날 건데 한번 블로그 주소 댓글에다 달아놓겠습니다.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